정글 같은 아침 시사의 숲에서 오늘도 웃고 울고 즐기며 사는 자연인 김경래 씨. 그의 하루 일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연인 김경래의 밥상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은 이제 관심이 많은 얘기죠. 서울시 교육청이 일요일 날 학원을 못하게 문을 닫게 하는 방안,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공론화 추진위원회라는 데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조율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일요일 날 문 닫는 거에 찬성하는 쪽이 좀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이게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작한 거지만은 이게 진짜 시행이 된다면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담당하신 임승빈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공론화 추진위원회,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그 위원회인 거죠? 이제 처음에 그 화두는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께서 예. 유리 휴무제가 필요하다, 학생들 건강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이게 공약 사항이었죠, 조희연 네. 교육감이. 학원 교육이나 학부모의 일부분 또한 뭐 학생들의 관점에서도 학습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좀 찬반 양론이 있었죠. 그렇죠. 네, 저희가 찬반 양론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추기를 해보자 해서 공론화 추진위원회 만들어졌고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올해 9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아하. 네, 이제 이 부분 이제 그 양쪽의 어떤 그 찬반의 의견에 대해서 네. 공정하게 그 수기 과정을 진행해보자라는 취지로요. 예. 전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문적인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기관하고, 네. 그다음 갈등 해소센터라고 하는 갈등 문제를 주로 다뤘던 그런 그 기관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위촉을 해서요. 네. 그건 이제 당연히 그 조희연 교육감이라든가 학원 측에서 저희 공론화 추진위원회 위원들 위촉한 건 아니고, 예. 이 공론화 추진을 추진하는 수기를 하는 그런 곳에서 저희들을 추천해서 저희들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한 2달 정도 수기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9월달부터 11월까지 만으로 따지면 3개월이 됐고요. 예. 네네, 한 3개월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시민 참여단,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171명이라고 하던데요. 이분들을 모아놓고 한 석 달 동안에 찬반 의견들을 계속 듣게 하고 논의하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의견을 또 들어보는 뭐 그런 건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시민 참여단은 이제 그냥 임의로 해서 200명을 뽑은 건 아니고요. 네. 공론화를 이번에 하기 전에 사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34,655명에게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34,655명은 모수는 훨씬 더 많죠. 응답한 사람이 34,655명이었고요. 네. 여기 당연히 이 방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리서치에서 하는 전수조사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취했고요. 네. 여기에서 각 집단들 간의 찬반의 어떤 표본이 고스란히 200명을 구성하는 요소에 반영이 돼서 예. 같은 방식으로 200명을 추출했습니다. 171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00명이 구성 자체가 학생 10, 학부모 60, 교사 30 해가지고 적으로 200명인데 당일날 참여를 하신 분들이 171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또 강제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일반적으로 이제 서구에서 하고 있는 배심원단 추출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또 의사가 매우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내용인데
그러면 네. 처음에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졌을 때보다 마지막 결과는 이 일요일 날 학원 쉬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늘었어요. 뭐 양쪽이 다 늘었어요. 사실은 유보적인 태도가 그 찬성도 좀 더 늘었고 반대 조금 늘었고요. 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 모든 투표 과정에서 중간층이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양쪽이 다 늘었는데 뭐 찬성 쪽이 조금 더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비율로 보면은 네. 일요일 날 학원 쉬는 거에 찬성하는 쪽이 대략 한 70%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는 안 되고요. 62.5%. 62%. 예.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사전조사 때보다 약간 오른 정도입니다. 그럼 그래서 반대하는 쪽은 몇 프로였죠? 뭐 반대는 자연스럽게 이제 62.5%니까 뭐 36% 정도. 그다음에 거의 그 유보는 거의 그러니까 반대가 한 32.7로 나왔는데 네. 유보가 4.7%로 해서 그 유보가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럼 요 결과를 서울시 교육청에 전달을 하고 그 네, 정책의 어떤 참고 자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 공론화 결과하고 사전 여론조사 결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그 풍선 효과라든가 문제점의 부분이라든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까 62%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일요일 날 학원을 하는 게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찬성 일요일 날 기본적으로 그 학원 전체 학원뿐만이 아니죠. 물론 네. 불법이라든가 네. 그까지 쉬자고 하는 그 주장들에는 가장 큰 게 학생들이 건강권과 휴식권을 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자.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 뭐 말로만 하지 말고 네. 기본적으로 그 아예 제도 우리가 지금 연교시 수업도 없앴잖아요. 네. 그래서 연교시 수업도 없애면서 학생들이 등교 시간이 조절이 된 것처럼 네. 그 학생들에 대한 건강권이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휴식권 같은 게 네. 이제 그 자율적 규제가 되면 참 좋은데 네. 자율적 규제가 되지 않는 현상에서 그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게 가장 커다란 이유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네. 뭐 세 번째로 좀 뭐 사교육에 대한 의존성을 좀 낮추자 하는 게 커다란 그 찬성의 이유였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뭐 다 맞는 얘기긴 한데,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일요일 날 나는 학원 좀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학생이. 그렇죠. 그런 선택권은 이거를 못하게 하면 이걸 좀 예컨대 뭐 위헌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뭐 사실 이제 위헌보다는 이제 예. 그 관련 법령이 학원법에 저촉이 되는 예. 그 사안인데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뭐 교육청에서도 이제 뭐 물론 교육청뿐만 서울시 의회가 함께 예. 풀어야 될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 22조에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그 만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령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국회에서 개정이라든가. 네. 그러면요, 그 예를 들어 이 국영수 이런 학원 말고 뭐 네. 예체능 이런 학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포함된 얘기예요, 이게? 뭐 의견조사는 기본적으로 교과목을 예외로 두자고 하는 의견도 나오긴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우리 소위 말해서 불법과 편법의 차이가 미묘하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우리 앵커께서도 예.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국영수 수업 아닌 일반 윗미체 수업에서도 국영수 자습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군인 그 토론 과정에서 네.
전체를 다 쉬게 하는 게 낫겠다. 일요일 날만큼은. 왜냐면 그 편법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발생할 수가 예, 있으니까. 예. 근데 네, 순수하게는 또 필요성이 있다고들 얘기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1대1 과외 이런 게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 음성적으로 학원을 쉬는데 뭐 그런 우려도 많이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군임 쪽에서 이제 가장 큰 게 그런 풍선 효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1대1 과외라든가 뭐 스타디 카페라든가 요즘 보면은 뭐 그 카페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행이 된다는 그 염려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이 됐고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를 하면서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그 전부 다 쉬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이런 풍선 효과보다는 더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보는 네.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이 되고 어떤 범위에서 시행이 되고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된 건 아니죠? 그 지금 현재 그 교육청에서 정책 연구로서 네. 그 학원 유료 휴무제에 대한 연구 그가 실시가 되고 있어요. 2월 말에 끝난다고 합니다. 네. 이제 2월 말에 끝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뭐 상반기 정도에는 그 법률 그 개정 네. 또는 뭐 법률의 그 뭐 시행령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시행령에 따른 뭐 조례 제정 이런 것들 작업들이 내년 상반기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대형마트가 지금 격주로 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것도 이제 위헌 소송 막 있고 되게 좀 예, 논란들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네, 네. 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 청취자들 의견 잠깐 전달해 드릴게요. 네. 보니까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예를 들어 뭐 일요일 학원 문 닫는다고 아이들이 쉬나요? 뭐 이런 네. 1967님 그리고 서현진님은 정규직은 일요일 날 쉬지만 비정규직은 회사 가면은 애들 맡길 데가 없다. 학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좀 우려하는 의견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쨌든 뭐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진행 사항도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론화 추진위원회 임승빈 위원장이었습니다.